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함양 남계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통도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낙동강 하구 습지에서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폭염에 습지가 말라가고 있어 보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천 신수도가 올여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됐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남해를 감상할 수 있는 신수도를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던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함양 남계서원이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14번째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서원은 경북 4곳, 경남, 전남북, 충남, 대구 각각 1곳 등 모두 9곳입니다. 경남의 세계유산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건립된 함양 남계서원. 앞쪽엔 공부의 공간을, 뒤쪽엔 선연의 사당을 두는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이자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직선적인 경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서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서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일두 정여창 선생의 학문과 득행을 이어받기 위해 사림의 주도로 건립한 서원입니다. 성리학을 발달시킨 선구자다. 전국적으로 우리 유학계에서 도학으로서는 어떠민 그런 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경남의 의병 활동을 이끈 남계서원은 왜군에게 불탔다 1612년 재건됐습니다. 이후 경남 사림의 거점이었고 19세기까지 철폐되지 않은 경남의 유일한 서원이 남계서원입니다. 경남의 수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덕천서원도 조식 선생도 일두 선생의 제자 계열이기 때문에 수서원으로서 인정을 받았는 거고요. 함양 남계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경남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 한국의 산지성원의 한 곳인 통도사 등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낙동강 하구 습지에서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폭염에 습지가 말라가고 있어 서식지 이전 같은 보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2마리가 웅덩이에서 짝을 이룬 채 헤엄쳐 지나갑니다. 주변 배수로에선 새끼 맹꽁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낙동강 하구 주변의 한 습지에서 맹꽁이가 대거 모습을 드러낸 건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말. 남해안에 내린 호우로 새 웅덩이가 생기는 등 서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웅덩이마다 어미 맹꽁이가 산란한 알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갈대 사이에선 알에서 부화한 올챙이 수만 마리가 발견됩니다. 4, 5년 동안 지켜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하지만 폭염의 습지가 말라가면서 서식지를 찾지 못해 말라 죽은 어린 맹꽁이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실태 조사와 함께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까지만 잠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30도 이상 웃돌았던 지난주와 달리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8도, 진주도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은 창원 26도, 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함안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체로 26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합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한때 서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올여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사천 신수도가 선정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부속섬들과 쪽빛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둘레길이 있는 신수도를 김태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100길로 10여 분, 하루 6차례 오가는 카페리선이 신수도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선착장에서 시작되는 둘레길은 2시간 정도면 섬 전체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은 불과 해발 83m. 여기서도 인근의 작은 섬들과 쪽빛 바다, 그리고 떠있는 어선들은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둘레길을 따라 펼쳐진 고구마와 고사리, 콩밭. 관광객들에겐 색다른 풍경이, 주민들에겐 삶의 터전이 됩니다. 농사를 못 지어서 그 농사가 들어준다고 이제 남편을 듣고 요리해갖고 사는 게 평생을 이어서 산다 아닙니까? 나가 76인데 지금. 한적한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나타나는 몽돌레 수욕장. 매끈한 자갈들이 파도에 실려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대나무 살을 물살 센 곳에 박아 물고기를 가두는 원시어업 방식인 죽방염은 외지인의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부속섬인 추도는 하루에 2번 썰물 떼면 걸어서 건널 수도 있습니다. 둘레길 곳곳에 벤치가 마련돼 있어 잠시 앉아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삼천포 와룡산 용머리가 물에서 솟아올랐다고 해서 신두섬이라고도 하고, 삼봉우리와 바위가 52개여서 신두섬이라고 불리는 신두섬. 나지막한 섬에 앉아서 높은 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고, 섬이 높지 않아서 내가 물에 푹 잠긴 듯한 느낌. 그래서 쉬어가는 그런 섬. 2010년 한국의 10대 명품 섬에도 뽑힌 신수도는 행안부가 발표한 올여름 휴가 때 찾아가고 싶은 섬, 걷고 싶은 섬에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사의 큰 족적으로 남겨질 부마항쟁 기념일, 그 의미를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18년 철권 통치와 유신 독재 체제를 끝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됐던 이 민주화 운동은 그 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기념일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처럼 국가 기념일로도 기억되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념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은 올해, 마침내 정부는 그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2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 달 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법제처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 심사 끝난 후에는 차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에 게재되면 이제 기념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마 민주항쟁 기념 행사는 정부 주관으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국가 기념일 지정을 전환점으로 부마 민주항쟁 기념관 건립 등 부산 시민이 품고 있는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각종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념관도 짓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쉽게 가서 부마항쟁이 어떤 것이었던가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민적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부마 1979 유신의 심장을 쏟아 전시 행사도 4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전시를 시작으로 10월 예정된 부산 민주공원 행사까지 전국 순회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요즘 4집 중 1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사랑받고 있는 반려동물과는 달리 동물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 장묘시설을 경건한 추모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수 의견에서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라는 자체는 그 마지막을 본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동물 사체라 하죠. 예, 여기가 이제 반려동물이 죽고 나서 그 사체는 지금 3가지 방법이 합법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해가지고 생활 쓰레기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병원에서 이제 일반 의료 폐기물 같은 의약품들과 같이 일괄 소각됩니다. 나머지 3번째가 이렇게 개별 화장되는 화장장, 동물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진진이 같은 경우는 12살에 좀 하늘나라를 건넜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지만 조금 너무 성급하게, 좀 너무 그냥 급하게 애기만 좀 어떻게 바로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 막 조금 그냥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마지막 배웅을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뒤에는 꼭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때 그 지도사님 맞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교황이 없었는데 말을 못했다고 지금에서라도 저희가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이럴 때가 가장 보람이 느끼고. 네. 주민들은 마을과 너무 가까운 곳에 화장장은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 장례식장이라는 자체가 조금 혐오시설로 조금 여기 인근 주민분들이든 누구든한테는 이제 기피 대상이 되었거든요. 태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매연, 좋지 않은 어떤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셨습니다. 화장로 자체에 대한 어떤 기존 성적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화장이 됨으로써 오히려 어떤 토양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배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실버 안심 서포터즈 위촉식이 오늘 오후 1시 창녕군 보건소에서 열립니다.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최수봉 의사 순국 제98주기 추모제가 오늘 오전 밀양시 상남면 추모비 앞에서 열립니다. 기업가정신 수도선포 1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진주시 옛 지수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통영시 고성군과 관세청의 납부세관 업무 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전 11시 통영시청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903개교 학생 4만 5천여 명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학생들로 방학을 포함해 연간 250일 동안 지원됩니다. 또 올해부터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해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무상 우유급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주거시설 경매 낙찰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낮아 앞으로 경매 진행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에서는 1,700여 건의 경매 중 전국에서 가장 낮은 21.4%의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부진 여파의 영향으로 앞으로 경매 물건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됐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점 2점 찬반 측이 공론화 일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찬반 측과 협의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나 반대 측이 교통상권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공론화 일정 연장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론화 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찬성 측은 반대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론화 과정에 불참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1, 2차 토론회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스타필드 입점 공론화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공론화 일정을 놓고 찬반이 갈등을 빚으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소비자 불만 상담 중 의료 제조 불량이나 세탁 과실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소비자생활센터는 올 상반기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1,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 섬유 관련 불만 상담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 서비스 106건, 이동전화 서비스 9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 연령대로는 40대가 32%로 가장 많았고 30대 24.6%, 50대 19.6%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상담 건수가 남성의 상담 건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경남FC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출신 조던 머치와 남은 기간 동안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했습니다. 조던 머치는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지난 4월엔 상대 선수를 뒷발로 차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퇴장당하면서 8경기에 출장해 1득점에 그쳤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FA컵에서 잇따라 탈락한 경남FC는 현재 K리그1에서 12개 팀 중 11호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해군이 국가 명승인 가천마을 다락론 보존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고령화로 농촌 인구가 줄면서 22만 7천여 제곱미터의 다락론 중 경작지가 10%를 밑돌면서 방치되고 있다며 지역 활성화센터와 함께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락론은 산간 지역에 벼농사를 짓기 위해 산비탈을 층층이 깎아 만든 좁고 작은 논으로 농촌 전통 테마마을 사업으로 추진해 지난 2005년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가 휴가철을 앞두고 오늘부터 19일까지 화재 예방 대책을 진행합니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에 화재안전 특별조사반을 꾸려 숙박시설과 민박, 펜션, 물놀이형 시설 등 1,200여 곳에 대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비상구 폐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도 진행합니다. 김해시가 가야의 길을 스마트 관광 특화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내년 3월까지 46억 원을 투입해 가야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감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한 다양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야의 길은 김해시 회현, 내외, 북부동을 잇는 테마길로 수로왕릉과 대성동 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